자, 간단하게 장중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핏사단 카이로스이고요.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횡보장세 들어갔습니다. 횡보장세 들어갔고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뭐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가 그렇게 좀 강하게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횡보장에 들어가가지고 저희가 이제 장 전에 9시 전에 장 전에 이제 미증시에 대한 브리핑을 좀 해드리잖아요. 미증시 상황도 마찬가지로 미증시 3대 지수 다 그렇게 좋은 모습 보여주진 않았어요. 횡보장을 그렸다 보니까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좀 따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시총상위 10개 종목들 시총상위 10개 종목들만 보더라도 뭐 크게 시세가 나오는 종목들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오늘 시장 뭐 이렇게 금요일이고 하니까 오늘 시장 이렇게 좀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마감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뭐 보시면 외인 수급이 좀 빠져나가긴 했어요. 외인의 수급이 좀 빠져나가긴 했는데 말 그대로 조금 빠져나갔고 추세 전환을 일으키진 않게 하기 위해서 기관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죠? 기관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방어하기 위한 방어 수급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시는데 뭐 코스피 지수는 물론 대형주, 중형주 전부 다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서 지금의 지수 포인트를 좀 지켜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해가지고 아주 그 가벼운 숨고르기 정도의 흐름이지 이제 다시 또 뭐 시장이 하락할 것이다 라거나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상승을 이어가기 위한 잠깐의 숨고르기 정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장을 좀 바라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뭐 다행스럽게 반도체 쪽도 다시 올라와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주식시장 뭐 보시다 보면 다들 아시겠지만 어떤 테마든지 뭐 어떤 섹터든지 그리고 뭐 하물며 어떤 종목이라도 계속적으로 상승하거나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종목, 계속적으로 상승하거나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테마는 없습니다. 항상 등락을 반복하는 거다 보니까 오늘 시장도 그리고 전기전자, 반도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잠시 이제 숨고르기 횡보장을 지나서 다시 이제 방향성을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전일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시장에서 잘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죠. 방향이 정말 중요해요. 방향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정말 중요한데 저희 그 프로핏사단이 조금 보수적으로 시장에 좀 접근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가 보자라는 기조로 매매하잖아요. 저희의 이런 매매 스타일이 좋다라고 하셔가지고 같이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나는 그래도 좀 빠른 매매 좀 단기적으로 좀 성과를 낼 수 있는 매매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뭐 어디 이상한데 허접한데 가가지고 뭐 급등주라든가 뭐 그런 동전주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그거 정말 위험한 거고 사실은 뭐 저희 프로핏 사단이 추구하는 매매로 주식 매매를 해도 두 자릿수 이상의 큰 수익, 좋은 수익들 납니다. 나기는 하는데 그래도 나는 조금 더 빠르게 매매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선물 투자를 해보십시오. 저희가 이제 선물 투자도 같이 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당장 그 이번 8월달 들어와가지고 또 대략 누적으로 한 800만 원 정도 수익을 지금 달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난 7월달 같은 경우는 거의 2천만 원에 가까운 수익을 달성해냈습니다. 선물 뭐 어렵다던데 위험하다던데 체험 방송 같은 걸 통해 가지고 한번 방송을 봐보십시오. 한번 방송을 봐보시고 매매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먼저 보시고 막연하게 두려워하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급등주 쫓아다니고 뭐 동전주 쫓아다니는 것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운영해서 꾸준한 수익 빠른 수익 걷어낼 수 있는 게 선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체험을 통해서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보고서 이게 되겠다라는 것을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한번 차라리 선물에 좀 접근을 해보시라. 급등주나 동전주 쫓아다니지 마시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 시장에도 그러면은 뭐 횡보장이긴 해도 언제나 그랬듯이 강한 섹터가 있고 또 약한 섹터가 있습니다. 강한 섹터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지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이슈가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네옴시티라 그래가지고 아주 무슨 공상과학 소설에 나올 것 같은 어마어마한 대규모 공사 프로젝트를 좀
추진하고 있죠. 거기에 이제 우리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상당히 좀 시세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특히 뭐 건설주라든가 원자력 여기에 조금 더 섹터를 더해가지고 수소 관련된 종목들까지도 같이 좀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일 제가 강조해드렸던 태양광 발전도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뜨겁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뭐 관련된 종목들 몇 가지만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뭐 건설 쪽 봐볼게요. 건설 쪽 GS건설 시세 보시면은 괜찮아요. 굉장히 차트적으로 괜찮습니다. 차트적으로 괜찮고 잠깐 수급도 나쁘지 않네요. 최근 들어서 뭐 외인이 좀 많이 나가고 기관이 들어오고 했긴 하는데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차트적으로도 좋고 가격적인 메리트도 상당히 있어 보인다. GS건설. 여기에 이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매수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멀티플 재료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를 좀 한번 따져보면 되겠죠. 차트적인 그림 좋고요. 수급적인 그림도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GS건설이라는 종목도 오늘 3% 정도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네옴시티 관련해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 관련해가지고 건설주로서 이제 좋은 시세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종목 한번 봐보면은 현대건설 한번 봐볼까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3% 정도 3% 정도 수익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수익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GS건설하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 가격적인 부담이 좀 있죠. 가격적인 부담이 좀 있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면은 뭐 121선 기준으로 대략 전고점 근처까지 지금 시세가 이미 분출되어 있는 상황이고 저점을 두 번 터치하고 올라가고 있다라는 그림에선 좋지만 내가 이제 우리가 저점을 터치한 상태에서 저점을 확인하고 올라가는 중간에 올라가는 초입에 올라탔다라고 한다면 좋았겠지만 지금은 시세가 너무나도 분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도 나쁘지 않지만 현대건설 같은 종목은 지금 당장 따라가기는 좀 부담이 있죠. 차라리 관심 종목으로 좀 편입을 해두고서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재매수 타점을 좀 노려본다던가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그리고 또 다른 종목으로 어디 볼까요? DLENC 한번 볼까요? 앞서서 말씀을 언급해드렸던 GS건설하고 좀 비슷한 그림이네요. 수급이 안 좋네. 수급이 안 좋고. 시총이 이제 5천억 원 넘어가면은 그래도 좀 괜찮게 투자 포인트로 잡아봐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저는 이제 제 나름의 기준을 세우고 있는데 시총도 나쁘지 않고 뭐 큰 기업은 아닙니다. 건설사 치고 큰 기업은 아닌데 시총도 나쁘지 않고 가격적인 메리트는 되게 굉장히 좋은데 수급이 너무 안 좋아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아주 그 멀티플 재료가 좋아가지고 갑자기 확 뜰 수는 있지만 뭐 오늘처럼 이렇게 갑자기 확 뜰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수는 좀 어렵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힘들다 보니까 뭐 DLENC 같은 종목도 오늘 시장에서는 좀 강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다. 제가 이제 장중 브리핑을 하면서 이렇게 매매에 대한 팁들도 같이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같이 좀 살펴보세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매매하고 있는지 나랑 비교했을 때는 어떤지에 대해서 같이 좀 비교해보고 그런 부분도 또 큰 공부가 되니까 그렇게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건설 관련된 종목도 건설 관련된 섹터도 오늘 괜찮다. 몇 가지 종목 살펴봤고 제가 어제 방송 중에 말씀드렸던 태양열 발전, 태양열 에너지 아무래도 이제 태양열 에너지 관련해서는 제가 방송 중에 좀 한정된 시간에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좀 더 설명을 못 드렸던 부분이 있긴 한데 방향성이 정말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태양열 에너지에 관련된 방향이 어떨까요? 아주 좋죠. 지난 이제 미 정부도 트럼프 정권을 지나가지고 조 바이든 정권으로 들어오면서 유럽과 코어업을 되게 잘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 관련해 가지고는 투자를 아끼지 않고 의견도 아낌없이 펼치고 있습니다. 전 정권과는 아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화석 연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지금 드러나고 있죠.
탄소 중립이라든가 그런 문제에 봉착해가지고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가지고 중국, 러시아 봉쇄, 중국, 러시아의 자원을 가지고 자원을 무기화하는 행동들 때문이라도 더더욱이나 그 신재생 에너지 그 안에서도 풍력과 태양열 에너지 관련된 섹터들은 앞으로 정말 유망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방향을 아주 잘 잡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맥락에서 제가 어제 태양열 에너지를 가져왔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 바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몇 가지 종목을 좀 봐보자면은 G2파워라는 종목이 있죠. 시세는 좀 무서울 정도로 나오고 있어요. 시세는 무서울 정도로 갭 상승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모습 무서울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시총 1000억도 채 안 되는 종목이죠. 1000억도 채 안 되는 종목. 이런 종목들은 뭐 기술적으로 어떻게 한번 노려볼 수는 있겠지만 여러 회원님들과 같이 매매하기는 좀 어렵죠. 어디 허접한 데서는 이런 종목 막 뛰어 들어가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 차라리 선물로 좀 빠른 매매를 좀 해보시는 게 더 좋을 거다. G2파워라는 종목이 지금 태양열 에너지 이 방향으로 해가지고 큰 시세를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과연 이게 글쎄요 좀 직접 투자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어쨌든 뭐 이런 종목이 있다, 이런 종목이 지금 시장에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다 정도만 인식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종목 한번 봐보자면은 GMB S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이 있죠. 마찬가지예요. 시총 1000억도 되지 않는 종목이에요. 시총 1000억도 되지 않는 종목이고 뭐 횡보하다가 이제서야 좀 뜨고 있는 종목인데 일단 뭐 수급도 괜찮게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시총이 너무 작아요. 이런 종목들은 기업 자체의 그 내실이 튼튼하다고 한들 조막손 세력들이 와가지고 장난을 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저는 이제 좀 지양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태양열 에너지라는 섹터 내에서 오늘자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은 종목이긴 하지만 이런 종목들은 뭐 섣불리 매매하기가 좀 어려운, 특히나 저희 프로피사단 회원님들과 같이 매매한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좀 배제하고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 중에 말씀드린 종목이 KCC라는 종목이에요. KCC라는 종목. 시총도 상당히 큰 우량한 종목이고요. 태양열 에너지라든가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는 아주 우량한 종목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종목의 옥석거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정적인 것을 베이스로 두고서 매매를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일단은 KCC라는 종목을 오히려 탑픽 종목으로 가져왔었고요. 그리고 가격적인 부담감이 적습니다. 일단은 저점을 두 번이나 형성하고 저점 터치를 하고 확인하고 올라가는 중간에 지금 이 종목을 제가 매수 사인을 드렸던 부분이다 보니까 KCC라는 종목, 이 태양열 에너지라는 이 좋은 섹터, 이 좋은 방향을 가지고서 앞으로가 정말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한 30만원 선에서 들어가가지고 대략적으로 일단 한 20%, 한 36만원 선까지는 어렵지 않게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급도 굉장히 좋고요. 추세를 만들어내는 외인의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수급도 굉장히 좋고요. 재료도 좋고 그리고 방향성까지 아주 좋은 종목이다 보니까 KCC라는 종목은 어제 방송 중에도 제가 몇 번이고 강조를 해드리면서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장중 브리핑 게다가 오늘의 강한 섹터에 들어간 태양열 에너지로 들어갔다 보니까 이 종목 한 번 더 좀 강조를 해드리면서 일단 오늘의 그 간단한 장중 브리핑은 마치도록 하고요. 장 마감 시까지 또 시간이 약간 있죠. 지금 뭐 흘러가는 상황을 봤을 때 그냥 이대로 보합권을 이루다가 장 마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뭔가 더 언급을 해드리거나 코멘트를 해드릴 부분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제가 노란톡방 카톡방 통해 가지고 또 말씀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집중해서 보시면서 또 장 마감 시까지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